안녕하십니까. 아디아줄입니다.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이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고 꾸미고 싶은 대로 한번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게시글로 먼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요. 게시글 올리고 일주일 만에 그 시사 급발진발 방송되었었던 그 방송분을 제가 정리해서 그대로 읊어드린다고 했던 그 약속을 오늘내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채널을 하시는 분들 보면 라이브 할 때를 빼고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방송을 내보낼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대사를 읽어서 여러 가지 뒤에 화면도 보이고 그래서 훨씬 청취자, 시청자로 하여금 보기 쉽고 듣기에 편하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마음은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배워가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게 있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지지해 주시고요. 약속대로 2024년 6월 28일 방송분 시사 급발진발 채널 그 방송분 제목이 충격 최초 공개 정경심 구속의 배우가 문제인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최재형 목사와 시사 급발진님 두 분이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게시글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화 형식이 아니라 그 종결 어미를 평서형 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채널의 첫 방송이기도 해서 제목을 좀 뽑아봤거든요.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는 문통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입도 뻥끗 안 하는 거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사급발진발 2024년 6월 28일 방송분 혹시 못 보신 분들 어떤 내용이며, 또 아디아줄, 저 아디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디가 첫방 제목을 유는 문통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입도 뻥끗 안 하는 거다 라고 왜 제목을 잡았는지 제가 그대로 좀 기계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문통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직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다.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것도 문통이다. 시사급발진.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야, 정경심 잡아들여 구속시켜 이러면서 35일 만에 조국이 그만둔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김어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네는 구속되어 있으시게나 나는 검찰개혁이 급하네 하면서 웃으면서 조국의 생각을 방송한 적이 있다. 최재형 목사, 문통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한 거죠 라는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의 일부이다. 문통은 나 대신 윤석열 당신이 욕을 먹어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문통은 조국을 임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차라리 총선에 나가길 바랐다고 한다. 그런데 조국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욕심을 낸 거고, 그러면서 심각하게 사안이 나오니까
보수 세력들이 사퇴 요구를 하고 심각하게 조국 사퇴가 발생하니까 문통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조국이 그만둔다고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라고 한다. 시사급발진. 지금 우리가 조국이 징징거리는 거를 지금은 알았지만 그 당시에도 징징거렸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다. 그러나 지금 조국이 22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징징거린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는 조국이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징징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나. 근데 지금 김건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도 징징거리는 게 나온다. 최재형 목사. 김건희 왈. 그래서 청문회 때 온갖 거짓말을 한 거고 사람들은 속은 거죠. 라고 말했다. 시사급발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조국 편이었으니까 조국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윤석열이 무조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는 거라고 생각했지 조국이 결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다. 최재형 목사. 조국 청문회 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조국이가. 김건희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김건희 씨의 주장이고 김건희 씨가 저에게 했던 주장이다. 김건희와 설마 표창장도 위조했을까? 라고 물으니 김건희와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믿은 거죠. 그런데 억지로 임명해놓고 보니 지지율 28%까지 떨어졌어요. 그때가 문통 집권 2년 8개월. 당시 남편은 문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는 세력들을 문통 대신 쳐준 거예요. 원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힘이어야 합니다. 시사급발진. 그 전에 방송했을 때 이러한 내용을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뽑은 이유가 평생을 자기 칼로 썼고 계속 지 칼로 쓰기 위해서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최재형 목사. 대통령이 되는 것도 내심 원했어요. 문재인은. 최재형 목사. 당시 남편은 문통을 무시하고 자기들 세력을 키우려는 세력들을 문통 대신 쳐준 거예요. 원래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힘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조국이 출판한 조국의 시간이라는 내용은 거짓과 위선이 많은 내용이네요. 라고 했더니 김건희왈 다 거짓입니다. 조국이 한 달 만에 그만둔 건데 라고 답변했다. 시사급발진. 서결이는 정말로 문재인의 충신이었다. 그래서 내가 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성공한 대통령 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지가 알아서 친 거다. 그중에 징징대던 조국도 친 거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서결이가 과거 2003년도 그때부터 했다. 문재인이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 있던 윤대진을 통해서 윤석열을 알게 됐고 윤석열이 그때 쳤던 사람들이 강금원, 안희정 이런 노무현 측근들을 다 쳤었다. 윤석열이. 그리고 2009년도에도 박연차 회장을 잡아다가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쳤던 게 서결이다. 과거부터 문재인이 찍은 사람들, 노무현의 측근들을 다 쳐냈던 게 윤석열이었다. 그걸 평생 해오던 놈이 윤석열이고 그리고 그런 칼잡이였던 놈을 갖다가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준 게 문재인이었으니 당연히 윤석열은 문재인의 최고의 충신이었던 건 맞다. 최재형 목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김건희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조국이 장관직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바로 문통입니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것도 문통이고요. 지지율이 당시 심각했습니다. 시사급발진. 여기서 자, 김건희 이야기를 다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 문통이 취임해서 5년 동안 제일 신경 썼던 게 지지율이다. 문통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지지율에만 다 신경 썼던 게 문통이고 대형 유튜버들 김어준 이하 얘네들이 문재인이 뭘 해도 문재인을 신격화시켜놓고 문재인을 찬양하던 시기였고 그때 당시의 룰이다.
가장 신경 썼던 게 문재인은 지지율인데 조국 사태 때 지지율이 최초로 폭망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김건희가 한 이야기를 통하자면 지지율 이렇게 빠지니까 조국이 35일 만에 그만두긴 했는데 조국이 원래는 그만두기 전까지 자기는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던 건 팩트다. 근데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정경심 구속 지시를 하면서 35일 만에 조국이 그만둔 것이다. 이건 김건희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도 갑자기 35일 만에 조국이 그만두는 걸 보고 우리도 왜 그만뒀나 의아했었는데 김건희 말에 의하면 문재인이 정경심을 잡아들여라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김어준이 웃으면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라고 조국의 생각을 말한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창장 때문에 정경심이 구속되나 싶었는데 진짜로 벌어졌다. 그런데 정경심을 구속시키라고 이야기했던 게 문재인이었다는 거. 최재형 목사,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다. 정경심을 구속한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다. 이러니까 이게 다 퍼즐이 풀린다. 김어준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다. 최재형 목사, 이러한 내막을 일반 진보들과 국민들이 알 리가 없죠 라고 답변을 하니까 김건희가 짧게 절대 없죠, 알 리가 없죠 라고 했다. 시사급발지.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근혜는 사면해주면서 정경심은 왜 안 해주나 했더니 집어넣은 게 문재인이었다. 최재형 목사, 지금까지도 윤은 문통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말했다. 이게 드러났다고 해서 윤석열이 훌륭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건의 실체를 사실관계 확인을 우리가 가장 핵심 키맨들이 어떤 일이 막후에 있었는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문통과 윤석열이 그때 당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때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도 몰랐을 텐데 드러나는 거와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 여러 가지 형국들을 보면 착착착 맞다. 아까 얘기한 김어준 그 멘트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다. 시사급발지. 또 이번 처음 알게 된 게 지난번에는 막판에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의 뒤통수를 친 게 문재인이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 새로운 놀라운 사실은 절대 사퇴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사퇴한 이유가 문재인이 정경심을 구속시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다. 최재형 목사. 가장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조국 장관은 사퇴할 생각을 안 하니까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김건희 씨 답변이다.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것은 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날짜는 2022년 2월 21일이다.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말한 건 이게 유일한 내용이다. 어느 언론에서도 어느 정보 라인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관계, 조국 장관과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 이 삼각관계에 있어서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고 이어지고 이런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김건희 씨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분명히 김건희 씨 주장이라는 것. 김건희 씨가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만 말이지만 다 100% 거짓으로 매도할 순 없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하고 조사하면서 내가 변죽을 맞춰주고 심리도 파악해서 대화를 맞춰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입니다.